자, 이번 시간에 나눌 쟁점은 실무에서 정말 적지 않게 많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문을 받지 않으시고 이게 법률가의 자문 받지 않으시고 공부해서 하시는 분들이 다른 건 잘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 집회에서 소집권자 표시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폐를 수집하는 사람은 전체 구분 수요자의 5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5분의 1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표시하면은 지폐 수집 절차에 하자가 생겨버려요. 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런 실수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구분 소유자입니다. 이런 지식산업센터, 지산, 이런 건 모두 오피스텔 또는 상가 같은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이 준공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관리단 총회를 개최한 후에 임원, 즉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등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개최 준비위원회를 몇몇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조직했는데요. 어떠한 형식으로 관리단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냥 관리단 총회 개최 준비위원회 명칭으로 총회를 소집해서 개최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안 돼요.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개최준비위원회 뭐 이렇게 단체명으로 해서 수집 통지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 안 삼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소집하게 돼 있으니까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누군지를 밝혀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법을 먼저 보시겠어요? 자, 사안에서 지식산업센터, 지산 이런 것들도 집합건물이라 했잖아요. 따라서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33조에 보시면 관리단 집회가 있고 이게 최초 관리단 집회이기 때문에 정기 집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임시라는 게 붙습니다. 이런 임시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눠요. 그런데요, 관리인이 있는 경우는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집회 소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왜 없을까요? 지금처럼 최초의 어떤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대표가 없었잖아요. 이러한 관리단 대표를 뽑기 위한 집회가 바로 최초 관리단 집회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최초 관리단 집회에서는 관리인이 없어요. 그리고 또는 관리인이 사임했거나 임기가 끝났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관리인이 없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거기에서 임시의장을 선정해서 어떠한 결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특이해요. 관리단 대표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게 특이한 집합건물의 특이한 법이에요. 그래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여기에는 구분 소유자 수, 머릿수만 필요한 것이지 의결권, 지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 이상이 집회 소집할 수 있으니까 집회 소집 통지서에는 5분의 1 이상이 명시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판례의 태도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요. 엄연히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만든 개최준비위원회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등등의 명칭을 가지고서 단체로 소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되는 판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한편 이런 소집 통지는 소집을 발의한 구분 소유자의 모두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인에게 수집 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즉 홍길동에게 어떤 수집 통지 권한을 위임해줬다고 한다면 보통 소집 동의서, 또 이런 소집에 대한 권한을 홍길동에게 위임합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쓰시잖아요. 이런 소집 동의서 또는 소집에 대한 위임장 이런 것들이 위임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소집 통지서에 위임자의 명단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5분의 1이 명시되어야 되니까. 5분의 1,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모두 명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단이 첨부됨으로써 보통 별지에다가 소집 요구자 명단 해서 씁니다. 이렇게 쭉 홍길동, 김갑동 이런 등등의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명단을 첨부함으로써 관련 집회 소집에 동의하고 발의한 구분 소유자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 태도이기도 해요. 다만 어떤 분들은 내 이름 석자 홍길동이 다 드러나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홍길동이 아니라 중간 글자에다가 동그라미에서 홍땡동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홍땡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글자를 전부 안 쓰는 경우도 판례는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유효하다. 이것도 특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시는 건 괜찮은데 아직까지는요. 하시는 건 괜찮은데 다만 이렇게 하시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지 명단을 적어서 5분의 1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집회 소집권자의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5분의 1이 모두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다만 거기 이름 석자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글자는 지워도 상관없다. 이것도 유효하다고 보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